그 아주 뭐 스테디한 질문들인데요. 네. 계속 되는 질문들인데 네. 우리가 뭐 임대차 계약이든 또 매매 계약이든 간에 이게 계약금 그다음에 잔금 할 때 잔금의 돈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잔금을 마련을 이제 못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제당한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언제쯤 해제당하는지. 그러니까 잔금을 못 낸다면 바로 해제당할 수 있느냐, 뭐 좀 시간이 걸리느냐, 그다음에 그 해제하는 과정은 또 무엇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계약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을 하고 막상 이제 잔금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네. 그러면 이 돈가 내가 지금 바로 먹어도 되나? 딴 맞습니다. 사람 임차인 구해야 되나? 그렇죠. 막 네.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잦진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죠? 기다려주고. 예. 좀 기다려주고 맞아요. 예. 그 사이에 또 이자도 좀 받고 예.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제 당하는 경우가 계약의 어떤 그 비율적으로 보면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가들은 워낙 그렇죠. 계약 많이 다루니까 예.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물어봅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 딱 처하면 이제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몰수 당해야 되는 잔금 때 이제 매수인 임차인. 그렇죠. 매수인 임차인 이렇게 이제 돈을 못 내 가지고 그런 손해를 입어야 되는 사람은 너무 겁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딱 돌아서고 싶고. 그렇죠. 계약을 끝내고 네, 계약 위반. 몰수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 알아보고 이런 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금 못 내면 언제쯤 계약 해제가 가능하냐? 요게 오늘 이제 테마인데 요게 일단 결론은요. 이게 해제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해제 시점이 아주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정답입니다. 그러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일지 네. 또 왜 그런지 네. 오늘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 들으시면 계약하시는 분들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무슨 아니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만 딱 알아두면 네. 계약할 때 오케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예.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거래뿐 아니고 심지어 뭐 모든 거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공사 도급 계약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기본 원칙이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잔금으로 9억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잔금일은 뭐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가정한다면 세입자가 그 잔금 지급하는 날에 잔금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집주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절차? 이행 제공하고 또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 통고하고 요런 이제 계약 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절차를 밟는데 일단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거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해제했다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거니까 해제가 적법하지가 않은 거죠.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그 계약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를 탁 지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이 그 해제 절차가 잘못돼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걸 팔아버렸다든지 다른 세입자를 넣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대인,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 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계약 역공을 당하는 거죠. 역공을 당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행 제공, 최고, 해제 통고라고 하는 절차 요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탄탄하게 신경 써서 이런 절차를 밟더라도 대략은 그래도 한 1주 내지 2주 이런 정도의 시간
필요합니다. 아, 빨리 하더라도. 빨리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절차가 내가 뭐 이행 제공 최고 이런 절차들이 해제 통고들이 다 의사 표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의사 표시가 그냥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도달 그렇죠. 원칙이. 그러면 이제 통고서를 적어서 뭐 상대방한테 보냈는데도 며칠 걸리잖아요. 그렇죠. 받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문자 같은 걸로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죠. 빠르게. 그래서 그런 기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빠르면 한 1주, 늦으면 한 2주 이런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사이에 계약 해제 효력은 1주 내지 2주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행해 버리면 돈 마련이 되면 계약 해제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신에 이제 지연 이자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약 해제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뭐 최고하고 그다음에 통고는 알겠는데 네. 이행 제공은 뭡니까? 임대인이 아니면 매도인의 이행 제공은 네. 뭡니까?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제 쉽게 예를 드리려면 예, 임대차보다는 이제 매매가 더 좋은데요. 예를 들면 매매 잔금을 못 내고 있어요. 매수인이. 그러면 그 잔금을 받으면서 매도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뭐겠습니까? 등기죠. 그렇죠. 등기 서류.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점유도 비워줘야 되고 네. 명도라 그러죠.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도 넘기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 서류도 제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상태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됐으니까 너도 빨리 입금해라. 잔금 내라.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전 등기로만 치면 이전 등기 서류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매도용 인감 증명, 뭐 주민 초본 등등 이런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준비했다라고 통지도 좀 하고 그런 게 이제 이행 제공이거든요. 쉽네요. 저는 이행 제공하니까 뭐 이렇게 줘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제가 옛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뭔가 이행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의무, 요게 이제 동시행 의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제공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보증금 주면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임대인은 비워줘야죠. 비워줘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서류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야, 돈 주면 내가 바로 열쇠 줄게. 이런 정도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열쇠를 준비해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이행 제공이 많이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최고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매매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뭔가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게 약간 유형적인. 딱 보이는 어떤 채무잖아요. 그렇죠. 서류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좀 빨리 정확하게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런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세입자는 또 시간을 좀 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지되는 순간 그다음에 계약금 몰수 당할 가능성 또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그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 해제 통고 이런 것들을 잘 안 받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도 많이 보는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아예. 그러니까 아예 한 달간은 그냥 어떤 연락도 안 받는다. 문자든 카톡이든 답장도 안 하고 똑똑이든 그렇죠. 집에도 안 받고 아예 나가버리든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그 제도까지 가는 경우가 그런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거예요. 공시송달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1, 2개월 정도 최소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계약 해제하기 위해서 한 몇 개월씩 2개월도 걸릴 수 있고 3개월도 걸릴 수 있고 1주에서 2, 3개월 걸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제 절차가 참 변수가 좀 많구나. 뭔가 상대방이 돈 마련을 못 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또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끝. 그렇죠.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이런 변수 때문에 자꾸 미뤄진다는 거는 불안한 거거든요. 계약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계약 체결할 때 매매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요 특약사항 같은 데다가 해제를 좀 간편하게 하는 문구, 계약 문구 이걸 기재하는 방법이에요. 아, 특이하게. 특약에다가. 네.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면, 세입자라 치면은, 세입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이행 제공 절차, 해제 통보 이런 것들 안 하더라도 지급일에 자정이 도구함으로써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네, 시간만 가면은 자동 해제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틀림없이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하죠. 임대인이나 아니면 매도인이 이걸 잘 쓰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어떤 경우인지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자나 매수인도 뭔가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전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바로 끝낸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배액을 사와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빨리 끝내고 할 때는 다른 집 사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계약 해제에서 필요한 이행 제공, 최고, 해제 통고 이런 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약속을 이렇게 그거 없이도 그냥 끝낼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법에서 그거는 반드시 밟아야 돼. 네가 그걸 합의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하면은 그런 거 없이도 계약 끝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 야, 이 문구를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딱 달면 되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네. 우리 큰 거래소는 정말, 네. 어이구, 정말 크잖아요. 막 전세가 10억 되고 아니면 매매가 20억 되는 그런 집이면, 이거 꼭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양원 씨도 이제 임대업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죠, 이거 뭐.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일수록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그만데 나중에 이게 공시송달까지 가보려고 해보세요. 그죠? 그렇죠. 세입자는 사라지고 집은 있고. 또 다른 세입자 못 받고. 세입자 못 받고. 이걸 문 못 따고. 못 따고. 그렇네. 이걸 소송으로 해?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내가 이런 절차를 재판까지 해가지고 할 만한 경우를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그렇죠. 이건 내가 넣어야겠구나. 이 무조건 보면 기본 특약상에 넣어야 되겠네, 이거.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예를 들면 문자로 그냥 발송한 것만으로도 그 도달한 걸로 본다. 이것도 방법이고요. 지금은 아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끝이야. 이렇게 쓰였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나 해제 통보 이런 것들은 니한테 핸드폰 문자로 보내는 것만 가지고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둘이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이행 제공 최고 그다음에 해제 이런 것들이 다 하긴 하지만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래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러면은 최고 의사 표시도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과가 있는 있고, 거고. 그다음에 해제 통보도 도달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런 문구를 통해서 도달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간편한 해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요걸 좀 이해하시고,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이 계약의 중요성. 그냥 법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좋게 예.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틀어지면 완전 적이니까요. 그죠? 네네. 그래서 다른 뭐 우리가 서양에 특히 미국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방 한 칸 임대하더라도 계약서가 뭐 서너 장씩 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못 박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상회복 문제도 자세하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임대업을 하면서 방세를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계약서가 계속 두툼해지는 겁니다. 거기는 또 소송의 나라니까 또. 그렇죠. 예. 예, 소송이 나라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송을 뭔가 거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좀 뭔가 계약으로서 그런 걸 생략하려고 하는 철두철미하게. 예, 그런 노력들이 그 계약서에 다 그 양으로 반영되는 거죠.